자, 앞에서 살펴봤던 포인터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보통 변수의 이름이 갖는 지역적인 제한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동적 할당되어진 메모리를 접근할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막강한 기능들인 것이죠. 자, 다만 이런 포인터는 다른 공간의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이다 보니까 간접 참조 연산자와 같이 사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포인터 변수의 값이 바뀔 수도 있고, 혹은 대상이 되어지는 간접 참조하는 영역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도 있도록 되어져서 포인터에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었어요. 특히 프로그램 수행 중에 비정상인 종료를 야기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한 것이었죠. 자, 따라서 C++에서는 현재 메모리의 다른 부분들을 참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레퍼런스라는 추가의 문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라는 것은 포인터 변수처럼 다른 영역의 주소값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변수라기보다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기존의 L-value에 대해서, 자, L-value라고 하면 할당 연산자의 왼쪽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표현식들이라고 했었죠. 변수 이름이나 배열의 선택식과 같은 것들이 L-value의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런 L-value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L-value에 대해서 소위 별명을 설정하는 효과를 지님으로써 뭔가 복잡하게 기술되어지는 어떤 표현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더 단순하게 기술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변수 이름이 가시적이지 않는 다른 함수에서 레퍼런스를 지정해 줌으로써 해당하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레퍼런스라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그저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 값으로서 내가 참조하고자 할 대상 L-value 값들을 지정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에 이런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 혹은 변수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의 이름을 하나 더 설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레퍼런스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자료형에 대한 데이터 타입과 더불어서 앰퍼센드를 써줌으로써 이 이름은 새로운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에 대한 별명을 선언하는 구문이다 라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명료하게 나타내주게 됩니다. 자, 간단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미 존재하는 정수형 변수 A에 대해서 R이라는 정수형 레퍼런스를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A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공간을 A라는 이름으로도 R이라는 이름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포인터처럼 간접 참조 연산을 쓰니 마니와 같은 그런 복잡한 내용 없이 그저 기존의 변수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가의 이름이 하나 생겼다라는 것에 유의를 해봅시다. 자, 포인터 변수와 레퍼런스의 사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정수형 변수 A가 메모리 1000번지서부터 4바이트 공간에 할당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이 정수 포인터 P는 1004번지부터 할당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후 P라는 변수는 적절한 초기화 과정을 통해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포인터 변수가 참조하고자 할 대상을 적절히 초기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 과정이 누락되었다라고 한다면 간접 참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현재 포인터 변수 P에 A라는 변수의 주소값 1000번지를 집어넣어 줌으로써 우리는 포인터 변수 P를 통해서 1000번지를 간접 참조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표 P와 같은 표현을 또 써줘야 되겠죠. 자, 반면에 우리가 레퍼런스를 선언한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선언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변수 A에 대해서 R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레퍼런스를 선언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 1000번지를 가리키는 이름이 A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R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추가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접 참조 연산자와 같은 어떤 연산자의 도움 없이, 또 레퍼런스를 적절한 값으로 초기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구문을 두는 것 없이 그저 하나의 레퍼런스를 선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첨번지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름 r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r은 20이라는 다음의 표현을 통해서 간단하게 첨번지의 내용을 20의 값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특징은 포인터 변수와 마찬가지로 같은 함수 내에 있는 다른 변수를 참조하기보다는 보통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되어짐으로써 다른 함수에서 정의되어진 변수를 좀 더 간단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즐겨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즉, 기존에 포인터 매개 변수가 사용되어졌던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을 이 레퍼런스가 대체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레퍼런스는 변수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레퍼런스를 위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지지 않아요.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을 받을 변수가 필요했었죠. 하지만 레퍼런스는 그저 기존 영역에 대해 이름만 하나 더 추가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퍼런스를 설정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값도 복사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일 없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포인터와 달리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별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 별명은 레퍼런스를 선언할 때 지정되어지다 보니까 포인터 변수와 달리 레퍼런스로 한번 지정되어진 영역에 대한 참조 대상을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일은 제공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포인터는 하나의 주소값을 담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주소값을 담음으로써 다른 공간들을 참조할 수 있지만, 레퍼런스는 한번 설정되어지면 그 레퍼런스가 유효한 영역 동안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값만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레퍼런스는 포인터와 달리 하나의 별명으로서 그 레퍼런스가 참조하고자 하는 영역을 별도의 연산자 없이 마치 그 기존의 변수 이름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즉, 레퍼런스와 일반 변수를 본다라고 한다면 생성되는 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변수 선언문에 의해서는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지만 레퍼런스 선언으로는 그저 이름만 할당되어질 뿐 추가의 메모리가 할당되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변수 이름이나 혹은 레퍼런스는 생성된 후에는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형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왼쪽 그림에서 보면 현재 value라는 정수형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정수형 레퍼런스 ref라는 것을 이 value라는 변수에 선언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변수를 value라는 기존의 변수 이름뿐만 아니라 ref라는 레퍼런스 이름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함수처럼 반환값을 value로 두거나 혹은 두 번째 함수처럼 반환값을 reference로 두거나 모두 다 현재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20이라는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면 세 번째 함수와 네 번째 함수 역시 value라는 지역적인 변수를 선언을 했고, 이 선언되어진 변수에 대해서 세 번째 함수는 현재 value라는 변수에 대해서 두 개의 레퍼런스를 각각 선언을 해 주었어요. 반면에 네 번째 함수는 현재 value라는 변수에 대해서 reference 1이라는 레퍼런스를 하나 선언해 놓고 나서는 그 레퍼런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하나 더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포인터 변수와 달리 레퍼런스는 한번 선언되어진 다음에는 일반 변수 이름과 똑같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문 역시 이 세 번째 함수에서처럼 그저 이 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이름이 선언되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서 동일하게 이 20이라는 값을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레퍼런스의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레퍼런스는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어디를 참조할지를 지정해 줘야 한다. 참조 대상이 지정되어지지 않는 레퍼런스는 기본적으로 컴파일 오류가 발생될 거예요. 다만 함수의 매개 변수로 레퍼런스가 사용되어지거나 혹은 함수의 반환값으로 레퍼런스가 사용되어질 때에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 상에는 명시적으로 참조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는 호출 시 인수에 의해 자동 초기화가 되어질 것이고, 함수의 반환값은 호출 측의 임시 변수를 통해서 자동 반환 처리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참조 대상이 생략되어져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함수 추출 메커니즘에 의해서 매개 변수 영역에 지정되어진 레퍼런스도 반환값으로 지정된 레퍼런스도 명료하게 참조 대상이 결정되어질 수는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다만 레퍼런스라는 것은 L-밸류에 대해 별명을 하나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수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점 확인을 해둡시다. 더불어서 포인터 변수에 대한 레퍼런스도 가능은 하기는 하는데 포인터 상수인 널 포인터 상수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오른쪽 아래에서처럼 R1 같은 경우는 참조 대상이 지정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될 것이고 R2는 상수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R3 역시 포인터 상수 널 값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오류가 발생되어지는 구문들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 둡시다.